왜 오전 11시? 근데 내가 3월 9일을 왜 녹음이 안 된다고 생각해? 네가 9일에 나올 수 아, 그렇지, 출산 그렇지. 예정이니까. 응. 원래 3월 5일인데 이번에 검사하니까 늦어졌더라고. 부디 안전을 할 수 있고. 네가 없으면 그날 재미가 없어. 그냥. 그리고 또 안에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애 낳아도 갔다 오면 되지 살짝 그러던데. 아니 안 되네. 안 돼. 평생 30년을 고난해서. 아 그래요? 안 되겠어요. 그럼 안 되겠어요. 그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네, 요만한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뭐 해라. 그럼 뭐 네가 그때 가라 그랬잖아. 그럼 가란다고 가냐? 예,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애비의 자격이 없어. 뭐? 라자면 시즌 3 2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선생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죽지 않은 돌고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낯선이고요. 네. 병울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추가 사연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또 제보 하나, 후기 하나를 말씀 나누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네, 우선 제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이 표지가 기억이 나시나요? 그리고 여기 밑에 선생님 사진도 있는데 약간 아니 그 닮으신 분이 아드님인가 이게 선생님 다이어트 버전인데? 아니 패션이 어디 저기 네. 나의 문화유산 네, 같은 답사기 느낌인데 뭐. 몇 살 때예요 이거는? 31살 때. 31살 때 이런 복장으로 다니셨다고요? 아니 근데 이건 이제 태국 촬영 갔을 때 지금. 어. 다큐멘터리 촬영 갔을 때. 약간 PD 느낌이다. 노련한 PD 느낌? 근데 그 책이 무슨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그때 태국 부지방 다큐멘터리 4부작을 찍으러 몇 개월 동안 태국 갔을 때 그 내용을 이제 물론 내가 쓰진 않았고요. 네. 잘못된 거 아닌가요? 선생님 저자로 나오는데. 이 책은 골든 트라이앵글 뭐 저기 게시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마약하신 얘기인가? 네, 향락과 매춘의 도시로 알려진 태국의 치앙마이와 쿤사? 쿤산. 사람 쿤사의 이름인데? 마약 왕국 네. 그리고 산족들의 반정부 활동을 직접 현지 취재한 강원의 다큐멘터리 르포르타주라고 오 하네요. 재밌겠다. 저때 쿤사가 살아 있었나요? 예, 그래서 쿤사 인터뷰는 당시 쿤사가 이제 세계 마약왕으로 뽑힐 텐데 그 쿤사를 인터뷰하려고 온갖 태국 내 지하선을 동원해서 해서 그의 성사를 쿤사가 인터뷰를 외부 공개 인터뷰를 그 전에 NHK인가 저기 AP인가 한 번밖에 한 적이 없거든요. 아니 베일에 가는 인물인데 그래서 그의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뭔가 또 좀 위협을 느끼는 사건이 어디서 터졌는지 갑자기 한 3일을 앞두고 캔슬 해서 참 아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강원 지음이라고 돼 있는데 왜 본인이 쓰신 게 아니시죠? 그때 제가 그걸 쓸 틈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강원집이에요? 누가 쓴 거예요 그러면? 네? 내가 구술하고 출판부에서 이제 좀 다 받았어. 네, 예전에 저희가 시즌 1에 제목 지을 때 방송 제목 지을 때 트라이앵글 명리라고 어느 분이 남겨주셨는데 네.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약간 마약 냄새 난다고. 네, 좀 그 얘기가 어떤 건지 이제 네. 뭐지 하고 모목지아님이라는 분이 찾아보신 거예요. 찾으시다가 이 책의 이름을 알게 되고 당연히 절판이 됐잖아요. 그래서 중고 서점에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지금 저에게 제보를 해주신. 네, 근데 사진이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근데 이 모습으로 지금 돌아가신다는 거 아닌가요? 강원 선생님이 어디에나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나 존재하는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는.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튜브 보다가 맞아요. 씨름 그거 보는데 갑자기 강원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이게 왜? 실험 평론. 그리고 또 최근에 젊은 사람들은 또 보다가 만약에 뭐 예전에 넘버 3 보다가 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영화에도 제가 나오고 어디 나오고. 저도 옛날에 LP를 좀 모았었거든요. 한 1000장 정도 있는데 네. 지금도 있어요.
근데 찾다 보면 이제 안에 해설지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거기에도 또 강원을 항상 좀 지금 찾아보시죠. 메이드 인 차이나만큼이나 각 집에 하나 정도는 아마 강원 찾기 운동 어디에 있나? 아,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네, 두 번째는 후기 하나를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무술일주 추가 사연에 소개되셨던 해동남녀님이라고 네. 그 남편분이 이제 무술일주시고 네. 호텔 네. 가지고 계시고 회사 네. 가지고 네. 뭐 부동산 네. 가지고 아, 기억나시죠? 제 지인분. 교수님 교수님 본인은 교수님이시고 네. 네, 그분께서 공교롭게 또 병호일 주시더라고요. 그 남겨주신 해동남녀님께서. 네. 근데 이분도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좀 다양한 분들을 이제 채택을 해드리기 위해서 사연 채택은 안 되셨고 앞부분에 후기를 남기셔서 네.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남편에게 무술일주는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안 듣고 이제 자기는 재운이 떨어져서 빨리 접어야 한대 어쩌고 저쩌고 하며 아는 척을 할 땐 기등으로도 안 듣더니 허니쌤과 지산쌤의 말씀으로 방송 딱 틀어주니 낄낄거리며 열심히 듣더군요. 다음날 일어나서 나도 진즉에 이런 방향으로 계획 잡고 가고 있었어. 되게 밉상이다. 되게 밉상이다. 진짜 나 이거를 읽고 진짜 빵 터져버려요. 네, 뭐 이러면서 다시 잘난 척을 했지만 나름 간밤에 여러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라고 후기를 남겨주셨더라고요. 역시 묘하게 무술다운. 묘하게 기분이 좋았다. 묘하게 또 기분이 나쁘다. 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뭐 어쨌건 그런 방향으로 가실 것 같네요. 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고요. 사연을 채택을 못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추가 사연은 아라리리님 사연입니다. 양력 88년 10월 18일 인시생 여자분이시고요. 무진년, 임술월, 병우일, 경인시입니다. 현재 유럽 내 예술대학교에서 유학 중이신데요. 외로운 유학 생활에 저희 라자명이 좋은 친구가 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예. 성격과 성향을 몇 개의 키워드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요 사건, 현재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예, 소개해 주시죠. 적토마라기보단 팬더. 병월주 특성에서 자존심 무지 센 거는 인정. 그런데 고집불통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기엔 귀도 얇고 성격도 이지고잉합니다. 물론 제 입으로 이야기하니 신빙성이 떨어집니다만 친구들이 저를 닮았다고 보내는 이미지들이 팬더나 포켓몬스터의 고라파덕 혹은 고양이입니다. 경쟁과 스포츠를 제일 싫어합니다. 학창시절 내내 체력장 5등급, 행동도 느리고 집에서 굴러다닙니다. 내 안에 류시와 강경화 있다. 제 안에 상반된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저의 내면은 류시와입니다. 내면의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갈망합니다. 유난히 평화롭고 수평적인 관계에 집착합니다. 실제로 직장 다닐 때 동료는 저를 두고 경계를 지우는 사람이라고 말하더군요. 갈등을 봉합하고 중재하는 것에 자신 있습니다. 본래 꿈은 어쩌다 에세이를 내는 여행작가. 그러나 저의 사회적인 껍데기는 이미지로만 따지자면 강경화라고 말하겠습니다. 차분하게 상사나 동료가 원하는 태스크를 잘 이행하는 편입니다. 눈치 백단, 사람 성향 파악 빠르고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둘 때마다 너가 나갈 줄 몰랐다, 아쉽다 라는 말을 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사실 조직생활도 많은 사람을 대하는 것도 힘듭니다. 내향적이라 사람 만나는 일이 피곤합니다. 표가 특별히 나지 않을 뿐이죠. 그럼에도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는 매우 현실적으로 돌변합니다. 딱히 성실하지 않았지만 좋은 대학에 가야 하므로 벼락치기를 해서라도 공부를 했습니다. 주류 사회에 편입하고 싶어 안달난 대학 동기 및 선배들을 볼 땐 구역질이 나왔지만 막상 대학 졸업 후 소규모 단체에서 일을 해보니 그곳 또한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집도 절도 없이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 수 있는가? 그 대답은 노입니다. 결국 더 좋은 직장을 얻겠다고 대학원으로 도망치듯 왔습니다. 의지박약의 아이콘. 야, 너 의 발음 안 되니? 의지박약의 아이콘. 왜? 의지박약. 되는 거 아닌가? 의 해봐. 의. 되네. 의. 의자. 의지박약의 아이콘. 네. 저는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지 않습니다.
못할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합니다. 13살에 예중 입학은 3개월 만에 취업 준비 시즌에 언론고시는 6개월 만에 때려쳤습니다. 합격한 게 아니고. 그렇죠. 때려친 거죠. 나약함은 아마도 가정 환경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부모님에게 지원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과보호를 받고 자란 저는 나태합니다. 게으르기 짝이 없어 침대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딱히 일 없으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집에서 책 읽고 음악 듣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관심사는 다양하고 아는 것은 넓으나 깊이는 얕습니다. 하다가 도중에 그만둔 게 많기 때문이죠. 2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직장을 3군데 다녔습니다. 열정, 깡 이런 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병호는 병호다. 평화주의자, 팬더, 류시와 이런 키워드를 늘어놓았지만 결국엔 주체성 강한 병호입니다. 제가 관심 없으면 쏘쿨하지만 유난히 집착하는 가치관에는 한치도 물러서는 바 없습니다. 화를 잘 내는 성격은 아닌데 참다가 폭발하면 살벌하게 정색합니다. 이런 개정색에 상처받은 친구들, 가족들의 증언이 꽤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남성적이고 강력한 아버지와 대적할 자는 어머니도 오빠도 아닌 저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꼭 하고 말고요. 이상한 배짱 같은 게 있습니다. 간섭받는 거 무지 싫어합니다. 감정 기복 크고 자주 우울해합니다만 타인에게는 따뜻한 편입니다. 저에게 고민을 늘어놓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막상 제가 기대고 싶을 땐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사건, 초년 재송운. 지금도 그렇지만 어릴 때 역시 인정욕구가 강해서 꽤 모범생. 2006년 병술련. 논술 사설고사에서 전교 2등을 한 전적을 보신 담임선생님의 강력 추천으로 수시도전. 수능 한 달 앞두고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갈 수 없는 대학에 합격. 친구들의 시샘 받으며 수능날 어머니와 짜장면 먹음. 뭔가 말투가 재수없음. 2009년 기축년. 최악의 해. 2007년도부터 활동한 학교 동아리에서 자존감이 무너지는 일을 수차례 겪었음. 인간관계에 회의감을 느낌. 학교 상담소에서 정신상담 받았음. 우울증에 언저리까지 갔음. 설상가상으로 2008년 후반 성인 여드름이 매우 심해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음. 2010년 경인년. 영국으로 도피 어학연수.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짐. 우울증 증세 한동안 사라짐. 2013 계사년. 취직함. 국내 문화예술계가 대부분 그러하듯 야근과 김밥을 먹는 날들의 연속. 14년 가보년까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신없이 살았음. 2015년 을미년. 야근의 세월을 보내던 도중 각종 염증으로 병원 방문. 자가 면역체계 질환을 의심받음. 이미 관찰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 의심으로만 추정. 퇴사하고 이래선 국내에서 안 되겠다 싶어 유학을 준비. 2015년 을미년 12월. 자궁질환으로 수술. 보통 40대에 발병하는데 어린 나이에 그것도 이미 꽤 진행된 단계였음. 호르몬제 복용 시작. 빨리 결혼해서 아기 낳지 않으면 후에 불임, 난임으로 고생할 수 있다고 함. 2016년 병신년 3월. 유럽 내 예술대학원 합격. 8월에 출국. 11월에 학교생활 도중 무릎 통증 시작. 2017년 정유년 7월. 한국에서 결국 무릎 수술. 무릎뼈가 기형이라 작은 자극에도 연골이 찢어질 수 있다 함. 일주일 동안 평균 연령 7, 80세 할머니들과 입원 생활. 이후 근 3개월을 제대로 걸을 수 없어서 집거 생활. 2018년 무술년 현재. 다시 유학생활 중. 여기서 만나는 인연들이 마음에 들지 않음. 자존심 최강 병호인데 여기 와서 국내에서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도 크게 작용. 여전히 무릎은 상태가 좋지 않음. 게다가 외롭게 홀로 유학생활하니 졸업 후 한국으로 가야 할지 이곳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지 모르겠음.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이 됨. 고민 및 궁금한 것입니다. 첫째, 건강 또 건강. 근 3년 안에 수술을 2번 하였습니다. 죽을 병은 아니나 모두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사실 저는 새벽까지 술 마시고 아침에 수업을 갈 정도로 체력이 좋았어요. 그러나 2015년 이후부터 체력이 지질입니다. 심지어 친구와 하루 종일 만나기만 해도 너무 피곤합니다. 대체 언제쯤 건강이 좋아질까요? 그리고 수술을 여러 번 하게 된 것은 역시 괴강, 양인, 백호 등 강력한 살해 작용일까요? 두 번째 질문. 유시화와 강경화의 대립.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내면의 이상과 현실의 선택 사이에서 괴리를 느낍니다. 천간에 뜬 편제와 편관의 논리대로 사는 게 맞는 것인지,
식신격답게 자유롭게 즐기면서 사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제가 타이틀과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여기 와서 에이지언이자 아무 배경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이 되고 보니 알았습니다. 더 좋은 사회와 약자를 위한 일을 하는 게 꿈입니다만 조직 생활이 과연 맞을지 의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인호술 화국은 제 사주에서 어떤 의미인지요? 인호술 화국을 깔았음에도 저는 제가 신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의지박약이기도 하고 딱히 순리를 거스를 만한 고집도 없어요. 그런데 병정화일간이 원국 내 화국을 깔면 신강한 사주이므로 남방으로 우는 재앙이다 라는 무서운 글을 많이 봐서 겁이 납니다. 화국의 영향인지 여드름으로 오래 고생했고 한쪽 볼에 곰보 자국이 아직도 있어요. 다행히 지금은 여드름이 특별히 나지 않으나 피부가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탓에 제가 물이 많은 곳을 찾아가는 걸까요? 1년에 200일 이상 비가 오는 영국으로 어학연수 갔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았어요. 현재 유학 온 곳도 춥고 눈이 많이 오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남방으로 흐르는 대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번째 질문. 지지인중 간목이 용신일까요? 다섯 번째 질문. 주제에 눈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자존심도 최강. 식신다자의 배우자와 해로하기 힘들다는 병호일주의 여명. 과연 제가 어떤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여섯 번째 질문. 해외 생활을 하는 게 더 맞는 운명일까요? 네. 질문을 6가지로 나눠서 물어봐 주셨고요. 우선 이분의 명식부터 조금 훑어보고 갈까요? 어쨌건 오행은 다 있는 무진년, 임술월, 병오일, 경인시입니다. 예, 명식이 이제 뭐 오행이 다 고루 존재하고 네. 뭐 나중에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제 인호술 이렇게 합의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인 사주고 네. 그래서 이걸 꼭 신약으로 규정해야 될지는 좀 의문이거든요. 제 예, 개인적인 맞아요. 생각에서는. 저도 신강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전체적으로 이분이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네. 내가 강한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이분이 사주가 좀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포기도 빨리 한다는 건 결정을 되게 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도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닌데. 보통은 이제 신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결정장애들이 좀 그쵸. 많은데 네. 신강한 경우에는 어쨌든 포기라는 어떤 결정도 빠르게 내리고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가는 어떤 힘들이 좀 강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자기를 좀 신약하게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에는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뭐 밑에 지지의 합들도 있지만 천간의 충들이 아주 네. 알록달록하게 네, 막 서로 이게 충을 안 하는 글자가 하나도 없거든요. 네. 저번 주에 대표 사연 썬리버님 같은 경우는 지지가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반대되는 경향인 건지. 네. 그 임수하고 병화는 네. 언뜻 생각하면 충일이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좀 이해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사실 병화는 저 임수를 바라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주적으로 병활주가 임수가 있다 그러면 특히 이제 시간에 임진시를 이렇게 놓으면 네. 굉장히 좋은 이제 형태를 보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이 충 같은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인의 성향 키워드랑 네. 지나온 사건들에 대해서 나열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사연 들으면서 체크를 해보니까 미토가 지지에 들어온 해에 네. 좀 뭔가 네. 안 좋은 일들이 네. 겹치고 대운이든 세운이든 네.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운도 이제 미토가 이제 기미대운에 기미대운에 있으신데 있고 뭐 그러니까 지지 인중에 간목이 용신이냐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네. 요거랑 합쳐서 뭐 미토랄지 용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이제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저도 이 명식을 그냥 인호술 화국을 이룬 네. 비겁이 굉장히 강력한 신강사주로 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통근한 무토 식신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 경우는 관성을 용신으로 잡아서 임수를 용신으로 잡고 재성을 경금을 이제 그 희신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기운이 이제 들어올 때에 이제 과다하게 기구신이 과다하게 될 때 좀 특히 이제 이렇게
신강한데 관성을 용신으로 잡는 경우에는 식상이 기신이 되기 때문에 그 식상의 기운이 강한데 또 대운에서 토 기운이 들어와서 식상 혼잡을 이룬 형국인 이 2,3대운 때 많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네. 일단 토에 해당하는 자궁이라든지 네.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또 당연히 이제 토다금매의 형태가 돼가지고 금도 희신인 금도 위험해져서 이제 막 무릎에 또 나가는 그 지금도 아직까지 편하지 않다고 하는데 또 뭐 피부도 예, 피부에 피부도, 다 금이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용신 희신을 이렇게 싸잡아서 이렇게 다 폭격을 맞게 됐냐면 사실은 이 임수와 경금이 정말 일가를 주변에 둘러싸고 참 아름답게 용신이 위치해 있지만 둘 다 뿌리가 너무너무 약해요. 너무너무 약하고 정말 막 발끝을 용신이 마치 발끝만 대고 서 있는 듯한 그런 기분. 역삼각형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는 이제 금으로 흘러줬기 때문에 희신과 이제 용신이 이렇게 다 이렇게 다 두루두루 평안함을 했는데 이제 저도 약간 첫 번째 인생의 쓴맛을 이제 한번 이제 을 보게 되는 게 이제 이 23대운이 되었습니다. 23대운의 끄트머리 와 있으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 23334353의 대운이 이제 다 이제 토화로 흐르는데 네. 뭐 너무 조열하거든요. 네. 완전 불바다에 불을 막 하얀 방사기를 다시 이제 뿌리대는 꼴이기 때문에 이제 이때 이런 경우에는 제일 이분이 이제 질문지에서도 그렇게 말했지만 일반 건강 또 건강. 그러니까 이제 일단 모든 것을 최우선을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에 포지셔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거기에 해외에서 살면 어떨까요? 뭐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해외가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금수의 기운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이제 해외로 특히 이제 서구 국가나 약간 서늘하거나 또는 좀 그런 데 가 유럽이나 계시잖아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있을 때는 영국에 있을 때는 굉장히 편했던 이유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편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 김희대운이 저는 좀 안 좋게 보이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희대운이 이제 특히 임수는 저 기토를 굉장히 싫어해서 이제 기토 타김 뭐 이렇게 해서 저 맑은 물을 이제 혼탁하게 만드는 어떤 의미가 좀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 김희대운이 이제 거의 지나가니까 네. 이제 뭐 다 지나오시긴 했는데 이제 네. 뜨거운 화토의 기운이 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여름에 엄청 더우면 네. 피서 가잖아요. 네. 그럼 더위를 피하러 가는 공간은 대부분 물가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해외로 좀 나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또 좀 산다든지 익힌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면 한결 좀 편안해지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5년 내에 네. 퇴사를 하고 국내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유학을 가신 건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탁월한 선택이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이제 인호술 화국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그리고 유시화와 강경화의 대립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유시화라는 분은 아무래도 뭐 인도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인디언 관련 책도 쓰시고 뭐, 시도 쓰시고 뭐 이런 어떤 종교 철학을 막 넘나들고 막 이러면서 저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릴 때 지금은 안 좋아하세요? 책은 있어요 집에. 그렇지. 세례는 넘어서도 같이 좋아하면 좀 문제가 있지. 저 얼마 전에도 유시아 씨 책 또 사고 그러긴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기분을 찾고 싶어서. 네. 그래서 그 이미지는 약간 뭐 자유로움, 뭐 이상적 세계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 사주를 보면 아라리리님 사주를 보면 저는 유시학과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좀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모색하면서 자신의 어떤 역량을 어쨌든 드러내는 쪽인 이제 강경화라는 분의 이미지 그쪽의 이미지하고 더 부합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래 햇볕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이상을 꿈꾸면서 살면 좀 괴로워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햇볕은 뭐든 어쨌든
키우고 꽃피게 하고 또 물질화시키는 의미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현실지향적인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역량을 갖추는 이런 의미로 좀 살아갈 때가 훨씬 더 자기를 좀 돋보이게 하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유시아보다는 강경화처럼. 예. 그 실제로 뭐 타이틀과 명예를 네.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네. 해외에 나가서 네. 좀 알게 됐다고 하시는데 이제 정말 물가에 가서 지내다 보니 본인이 네. 제대로 보이시기 보이- 시작한 걸 수도 있겠네요. 음. 근데 조직 생활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거든요. 조직 생활이 맞는 게 아니고요. 네. 조직이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근데 뭐 마치 그냥 느낌인데 병울주는 좀 조직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이분의 명식은 좀 그런 통상적인 병울주면서 굉장히 보기 드문 명식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거예요? 병울주가 관을 용신으로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만만치 않죠. 음. 이분이 이제 조직 생활이라는 이 자체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네. 그 조직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있으면 맞을 거고. 인정받는 조직에 예, 있어야 그러니까 되시는구나. 내가 남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난 이런 회사 다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딴지일보 같은 느낌의. 아니 이제 6개월을 못 가져요. 우리 회사에 병우일주가 없는 이유가 있어. 병울주 있었잖아, 네. 우찬이. 네. 네. 갔잖아. 그렇지. 회사했지. 갔구나. 그래서 조직 생활은 제가 볼 때는 잘하시리라고 보는데 그 위치가 어느 정도의 어떤 위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조직 생활을 약간 주도해 나가는 이제 이런 느낌이면 조직 생활 잘하실 것 같아요. 저 갑자기 궁금해지긴 그러면 네. 조직을 만드는 건 괜찮아요? 병울주가 그- 자기가 장이 돼서? 뭐 저는 이런 그것도 사람은?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어. 네. 좀 리더가 되려고 노력하는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제 이분의 인호술 삼합을 이룬 것이 급제 중심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이 리더가 되면 너무 모 아니면 돌 것 같아요. 오히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이인자, 참모. 그 이분이 이제 관이 용신이라는 얘기는요. 단순히 관이 조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끌어줄 상관, 멘토, 네. 오너가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을 신임하고 사실상 자신에게 엄청난 권력을 보장해주는. 네. 그래서 그 성과나 외부로 보이는 것은 그 오너가 다 갖고 가지만 하지만 나는 너를 내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네. 자부심을 줄 수 있는 행동대장 같은 느낌. 그런 오너를 만나는 것이 이분에게는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건 병호일주의 특징이 아니라 이분 명식의 그렇죠. 특징이죠. 네, 네. 이분 명식이 이제 관을 어쨌든 잘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또 보기 드문 사주를 이야기 나누게 됐네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분이 네. 이제 인허술 하국을 이렇게 났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저런 진토가 없거나 진토도 저 사주에서는 좀 좋게 저는 작용한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스토니까요. 예, 습토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아니었으면 이제 완전히 임수가 완전 녹았겠죠. 완전 막 수증기가 되겠죠. 수증기가. 그래서 저 임수나 경금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렇게 이제 운이 화운으로 막 흘러가는 경우인데 뭐 사주에 어떤 조를 관장할 수 있는 글자가 없고 다 화국만 이제 되면 이제 그거를 이제 화토 중탁 해가지고 좀 안 좋게 분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경금과 임수가 좀 약하긴 해도 일단 사주 내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진토가 그걸 네. 갖다 간신히 버텨주고 있게. 그렇기 때문에 저 인호술이 이렇게 딱 화국이 됐어도 사실은 그렇게 저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좀 구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인호술이 기구신이지만 자신의 삶에 실현하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크죠. 잘생에 따라서. 네. 지금 근데- 예술 쪽에 있으시도 하고 네. 예술 예술. 쪽.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딱 뭐냐면 이 농담으로 삼합을 얘기하면서 이제 어떤 조직의 위계 질서로 보면 리더는 사유축이고 네. 중간 관리자는 인호술이고 그다음에 진짜 그 현장직은 밑에 이제 그 실무진은 해묘미고 그러면 신자진은 신자진은 조직에 들어오면 안 되고
아. 필요할 때 쓰는 용병 딱 아. 계약해가지고 그거 비정규직이구나. 딱 네. 따먹고 버려야지. 말 표현을 해도 내가 신자지네. 내가 신자지. 이천동이 한참 이때 하지 마. 알았어. 편집. 네. 그래서 신자지는 뭐 합니까 그랬더니 신자지는 이 단기적이고 이런 그 문제 해결에만 쓰고 버려야지. 네. 이걸 쓰면은 이것들이 나중에 와서 다 해먹게 된다고. 이제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이 있는데 이게 참 맥락이 있는 얘기예요. 아 그게 음. 신자지예요? 신자진. 자지가 아니라 자진. 아 신자진. 아니 난 말이 웃겨서 그냥 신자지로 들었어. 잘 모르니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모르고 물어봐야지. 아 정말 진짜. 나 그런 게 있는 줄 알았지. 아니. 야 이런 게 미투에 고발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진짜. 아 나 뭐. 이거 지지 12글자도 아직 모르지 너. 아니 그런 게 있는 줄 알았지. 그래서 난 재밌다 이렇게 생각했지. 정말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네, 아이고. 어쨌든 신자진이군요. 네. 그러니까 진토. 예. 병화의 일간에 이제 이 인호수를 놨다라는 것은 이것이 다 급제의 기운인데 바로 이제 그런 이제 정말 아까 말한 인호수는 세컨드 그 위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자기 값만 잘났다고 생각해도 네. 인정을 받아도 또 병화는 기본적으로 막무가내일 것 같지만 경금이나 무토하고 다른 점은 굉장히 깍듯해요. 인사성도 예의 밝고 바르고. 예의가 바르고 그다음에 아. 위계 질서에 대한 네. 명확한 인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사람 있죠. 그 갑자기 시비가 붙다가 나이 따지는 사람. 네. 아. 너 몇 살이야? 네. 병화입니다. 네. 그래서 나이 어린 사람이 자기보다 위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자기한테 자기를 대우해주지 않고 막 이렇게 왜 말꺼들이 쓰고보니 실종되면서 이렇게 네. 하대하는 건 이런 사람들은 절대 참을 수가 없어요. 사고 치고 그만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화는 그런 또 깍듯함, 예의, 위계 질서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 자기를 바로 그런 그 포텐셜을 끌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개기면 안 된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이분은 저는 참 굉장히 그 또 기대가 되는 것이 뭐냐면 아까도 누가 지적하셨지만 천간은 극과 충으로 막 혼탁한데 네. 지지는 전부 합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선생님 그게 접니다. 예. 근데 사실은 뭐 흔히 말하면 이 천간의 충은 사실상 굉장히 그 이 전체의 원국을 활성화하고 지지의 충은 전체의 원국을 혼란으로 몰고 간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삼합을 일단 가졌다는 것은요 그만큼 자기 조직력이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돈 정리하는 능력.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지산도 지적했지만 그런 거는 국면마다의 어떤 탁탁탁 전환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극단적인 전환일 수 있는데 매끈하게 해낼 수 있는 어떤 마치 이렇게 뛰어난 그 쇼트트랙 선수가 인코스로 추월할 때 보면 마치 둘이 짠 것처럼 싹 끼어들잖아요. 매끈하게.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러니까 0.1초의 타이밍만 안 맞으면 뭐 걸려가지고 둘 다 넘어져야 되는데 그런 이런 것들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쪽을 좀 더 자기 스스로가 가장 좀 극대화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병정화 일간이 네. 원국 내 화국을 깔면 신강한 사주이므로 남방으로 오는 재앙이다. 그렇죠. 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무슨 그러니까 남방운. 남방운이 뭐냐면 이제 남방이 남쪽이 화니까 하니까 사오미 대운이 화국 목화로 흐르면 이제 좋지 않다 이제 이런 거죠. 아 이분 되게 공부를 하신 분이구나. 아니 누가 그렇게 말해줬겠지. 그래서 이 흐르는 대운을 네. 또 그렇게 나쁘게만 볼 일이 아닌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신 건가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뭐 저런 어떤 임수나 경금의 작용이 없는 유형의 사주라면 네. 그 남방 화운이 문제가 되겠지만 오히려
저 때가 되면 남방 화운이 오면 저 기운들이 더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히려 말 그대로 병이 있는 사람인데 이제 약이 확 들어간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제 그때는 더 잘 작용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40대, 저는 오히려 사실은 저도 화운이 흐르는 것보다는 6.3 을묘 대운을 진짜 더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예, 왜냐면 이때는 사실 굉장히 좋은 기운이어야 되는데 네. 이 한신 을목이 경금으로 을경합화하고 묘 역시 한신 묘목이 묘술 합화해서 다시 기구신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때가 오히려 가장 좀 뭔가 어떤 많은 위기의 국면이 오는 분위기라서 이 고비를 넘기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 화대운을 지나시면서 건강 관리를 좀 더 확실히 하시고 또 그 나중에 60대도 준비를 좀 잘 하시고 하셔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예술가에게 자기 통제라는 것은 우리 최근에 미투 연속되는 미투 풍모에 대해서 알 수 있듯이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그것을 뭐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술가라는 게 직업적으로 보면 자기 통제가 돼서는 어쩌면 안 되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자기를 냉정히 늘 통제할 수 없으면 무슨 예술을 하겠어요. 그러면 취직하셔야지. 근데 또 역설적으로 보면 정말 그렇게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거장이 됩니다. 그렇죠. 사회화가 되셔야죠. 동물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는 이제 이 임수의 평관의 어떤 그러면서 아주 정말 진지한 어떤 그 자기 지휘 능력, 자신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쓸 수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다. 지금 실제로 이제 토대운, 기미대운에서 그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 2번 하시고 이제 각각 다른 뭐 이런 저런 걸로 고민이 많으셔서 언제쯤 안 아프게 되냐라는 질문도 같이 주셨거든요. 뭐 그러면 대운상으로는 이제 그 33살 이제 모대운으로 넘어가면 어쨌든 사주를 크게 건드리는 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올해 내년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년 뭐 이제 해수 기운이 들어오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뭐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그 강프로님의 그 특제 처방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기운은 좀 피하시고 이런 거는 좀 드셔주시고 이런 거 살짝 지금 그거 안 한지 오래됐다. 워낙 좀 이제 몇 년 힘드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분은 대부분 그 화의 기운이 조절이 안 돼 가지고 많은 좀 문제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이제 그 정말 저녁과 밤의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오후 시간대부터의 자기의 이 통제가 중요하다. 저는 이분이 좀 굉장히 힘을 써야 되는 시간은 뭔가 집중하고 공부해야 되는 시간은 이제 해가 설 떨어지기 시작하는 때부터 그러니까 한 오후 한 3시, 4시 정도부터가 오히려 그날에 굉장히 중요한 만약 이분이 예술에 종사하신다면 어떤 예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악 예술이면 청각 예술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니 현재 느낌에는 시각 예술 쪽일 것 같다는 왠지 그림 느낌? 만약 특히 시각적 예술, 뭐 미술이라든지 무슨 뭐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라면 자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태스크들을 좀 이런 시간보다는 좀 오후 시간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오히려 그 목과 화의 시간은
좀 자신을 좀 다스리는 시간, 자신을 좀 힐링하고 자신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원기를 좀 회복하고 좀 충전시키는 시간을 잡고. 늦잠을 자셔도 괜찮나요? 야, 오히려 저는 충분히 그 자는 거 괜찮다고 봅니다. 저처럼. 그래서 그 저녁에서 밤까지의 시간에서 자기의 창조적인 그런 그 에너지들을 좀 많이 쓰는 게 난 일단 좋겠다. 그리고 그때에 좀 또 그 시간은 동시에 굉장히 잘 먹어야 되는 시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입맛이 없어서 아침은 거른다고 하더라도 늦은 오후부터 저녁 밤까지는 좀 자신에게 좀 잘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저는 이분에게 좀 필요한 음식을 추천한다면 죽염을 추천하고 싶어요. 죽염. 죽염은 뭔가요? 그러니까 9분 그 대나무에 죽염. 구운 아, 죽염. 네, 아니 오행상 예, 뭐 다들 쓰기가 죽이면 뭘 거라고 생각했어. 쓰기 무시했어. 죽염치야. 그래서 그 아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죽염수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제 많이 나올 텐데요. 특히 이제 이분은 특히 여드름 있고 이런 분들은 여드름 이런 게 이제 화가 이제 기운이 이제 밖으로 튀어나온 경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좋은 깨끗한 물에 이제 죽염을 희석시킨 것을 죽염수라고 합니다. 요즘 막 그 죽염수 자체를 만들어서 파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죽염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죽염을 구해서 타서 한 하루에 2리터 정도를 드신 거는 굉장히 이분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죽염수에 대한 많은 그 자연의학적인 실제 그 많은 임상 사례들이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서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아마 이분 우리 그 아라리리님의 어떤 이 증세 이런 정도보다 더 시리어스한 경우들도 이런 정도는 정말 아주 그 좋은 파트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어떨지는 모르겠다. 하여튼 좀 해산물 계통들을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좀 가급적이면 이제 막 그 특히 육류, 특히 이제 소고기라든지 오리나 닭고기 같은 것은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해산물, 소고기, 오리, 닭고기는 좋지 않다. 그리고 오리 근데 돼지고기와 네. 좀 그것도 염분이 좀 많이 들어간 돼지고기, 좀 짭짤한 느낌이 나는 베이컨. 그런 돼지고기나 소세지. 소시지나 돼지고기 소시지나 그렇지만 이제 생선류. 그래서 이제 좀 오일 같은 것도 이제 그 생선 오일들이 있거든요. 네. 생선은 사실 이렇게 좀 요리해 먹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크릴 오일 같은 게 있어요.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오일. 유럽에는 그런 거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수입을 합니다만 그런 것들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오일을 쓰더라도 그런 이제 크릴 오일 같은 걸로 이제 요리를 하거나 뭐 샐러드 그 오일로 쓰든가 그러다 보면 자신에게 맞는 자신이 땡기는 오일이 음식이나 음식의 질서들이 만들어져요. 중요한 거는 먼저 자기가 의도하는 겁니다. 난 내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양자 물리학에도 그런 실험을 하잖아요. 의도한 실험과 의도하지 않은 실험. 결과는 의도한 대로 나온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근데 이게 새로운 물리학인 거죠. 신은 주사를 던지지 않는데. 근데 이제 물리학마저도 항복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기가 의도를 가지는 거다. 그러면은 뭐가 몸에 맞다기 이전에 자기한테 맞는 것이 자연스럽게 찾았는데 근데 너무 그냥 허곡에서부터 허우적거리고 찾을 수는 없으니 여기서부터 제가 제시한 이 몇 가지 것에서부터 한번 제시를 해보면 자기에게 스스로의 질서를 만드는데 특히 아라리님 같이 이제 병화에 화곡이 많고 이미 이 기미대원에서 이미 신이 증거했잖아요. 이런 이미 질문을 알았다면 지금부터 이제 적어도 이 섭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무릎 때문에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 무릎이 저는 사실은 좀 굉장히 걸리네요. 왜냐하면 이분은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태 운동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것도 특히 유산소 운동을 꼭 하셔야 되는데 네, 이 운동을 한 상태는 아니신 것 같아요. 지금 좀 나아졌다 해도. 그래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나아야 된다. 근데 지금 그 무릎 연골이 약간 기형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받으셔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수영이나 뭐 자전거 타기나 뭐 이런 것도 그런 이제 그런 걸 해야 되겠죠. 직접 충격이 물 안에서 하는 건 좋겠네요. 네. 자전거도 이 무릎 근처에 그 근육들을 강화시키면 이제 무릎이 원래 축구 선수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 그 의사분이 와서 얘기하는데 정말 현역으로 뛰는 축구 선수들 무릎을 보면 이거는 인간이 걸어 다닐 수 없는 듯한 엑스레이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대요. 근육으로 근데 버티는 그게 거요? 이제 근육으로 버틴다는 거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무릎 근육으로. 근데 진짜 디스크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다 근육으로 버텨야 되는 그렇죠. 예. 거구나. 예. 네, 실제로 2015년부터 체력이 저질이라고 네. 하시긴 하셨는데 좀 이런 거 가이드라인 들으시고 이것저것 좀 유학생활 그러니까 좀 이제 힘드시겠지만 예, 챙겨 드시고 예, 2015년에 이제 이렇게 부터 이제 계속 뭐 불민영. 미토, 병화, 정화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우르르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기미대운인데, 그러니까 참 아름답지 못하죠. 근데 올해를 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가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그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이게 원래 저희가 계속 사연도 듣고 해서 알지만 본인한테 필요한 걸 본인이 본능적으로 알거나 찾아 먹게 되거나 뭘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반면에 안 되려고 하면 이상하게 안 되는 쪽으로만. 네, 안 되는 쪽으로 강원 선생님도 옛날에 뭐 이상한 색 옷 사시고 그런 것처럼 그렇죠. 네, 어릴 그런 때는 전혀 경우가- 입지도 않았던 색깔을 옷을. 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워낙 좀 안 좋은 대운에 계시고 세운도 도와주질 않고 있으니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셔서 그냥 땡긴다고 다 지금 다 좋은 게 아니실 것 같다는 생각도 맞습니다. 들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의도를 하려면 의도할 바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의도를 모르는데 의도를 어떻게 합니까? 네. 의도가 없는데 실천을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그럼 일단 먼저 의도할 바를 먼저 알고, 근데 그걸 알고 끝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진짜 의도를 해야 되는 거지, 자기를. 정신을 들어. 그래야 몸이 따라가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결국은 그 질서를 완성하는 것은 누군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네. 자기가 그것을 이제 질서화한다라는. 이렇게 건강 관리에 좀 키가 맞춰졌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예. 눈도 높고 자존심도 최강이 있는데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라고 막연히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이분이 좀 그런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음, 내가 뭐 이런 사주를 들여다보면 뭐 식상이 태과해서 네, 뭐 자꾸 안 좋은 남자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또 여자 사주에 이제 병월주는 뭐 남편 보고 어깨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고 네, 막 이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저는 이 재관을 좀 좋게 봤기 때문에 네. 당연히 뭐 좋은 인연 하는 사람과 인연을 맺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좀 운인 것 같아요. 이제 저 운이 저 재관을 잘 받쳐주는 운세로 쭉 흘러가면 더 좋은 남자를 만날 텐데 아무래도 저 운이 이 사람에게 좋은 남자와 인연할 수 있는 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네, 그냥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네. 엄마나 아빠나 주변에서 좀 권유해주는 느낌의 남자. 물론 자기는 싫겠지만 네. 자기 스스로는 싫겠지만 그런 게 결혼을 더 하시고 싶다면 예, 하시고 싶다면 좀 만나는 더 나라? 그 좀 안정적인 결혼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남들의 평판이나 아니면 남들의 어떤 이런 것들을 더 귀담아 들어서 인연을 맺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뭐 자유로운 연애 말고. 그러니까 이분 특성은 원래 자유로운 연애를 원하겠지만 저는 좀 더 그 관을 좀 더 활용해서 좀 주변에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좀 데이터를 좀 가지고서 하는 결혼. 뭐 꼭 그게 중매일 필요는 없지만. 예. 네, 이분 표현 중에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었었는데요. 그 사연 읽을 때는 소개가 안 됐는데 네.
뭐 정화일간 친구들이 많다는 네. 맥락에서 네. 화일간 네. 친구들이 많다는 맥락에서 나왔는데 네. 그 남자친구 분이 병호일주였대요. 전 남자친구분이. 불거불이 만나네요. 예, 개같이 싸우고 그거는 안 싸우는 게 좀 이상. 개같이 싸우는 거 어떻게 싸우는 거지? 아니 정말 실제로 보통은 막 그런 맥락이 너 딱 있으면 이상한 생각했지 너. 뭐 이상한 생각이 뭐가 있어 그게? 물어 뜯으면서. 네. 어떤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라고 했는데 네. 이걸 맡겨놓지 말고 본인이 그런 적절한 선에서 한번 네. 찾아보시는 것도 결혼을 꼭 하시고 싶다면 네.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전남 씨는 뭐 반대로 개같이 싸웠으니까 예술가 결혼하세요. 예술과 결혼. 예술과 결혼하시는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박근혜 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네. 아까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말고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를 했는데 저도 그것도 좀 이분한테는 맞지 않은 어울리지는 게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진토안의 개수가 정관이 있어요. 좋아 괜찮아요. 네. 근데 이게 지 옆에 바로 술토가 있다는 게 제가 걸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실 지장간에 있는 정관이 사실상 충을 해서 그렇게 정말 전망이 네. 안정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럴 때는요. 진짜 이분의 쓴 글을 보면은 정말 막 토할 것 같은 얘기인데 아마 토하실지도 모를 얘기인데 아예 나이가 많은 사람 자기보다 나이가 좀 많고 아니면 많아서 마치 이렇게 선생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뭐 총장수 사람은 뭐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너무 찾기 힘드니까 뭐 예수나 석가 불러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아니면은 아예 철없는 연하 아들을 하나 키운다 생각하고 예. 두들겨 팰 것 같은데. 10살 어린 막. 좀 파격적으로 예.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 있고요. 다음에 외국인 외국인 좋다. 외국인 완전히 늙은 영국 신사? 좀 뭔가 완전히 네 취미를 말하고 그래? 아니 난 취미 없어. 그야말로 통상적으로 자기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남자와는 다른 그 규칙과 컨셉을 가진 사람 이런 분을 만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해산물 많이 먹어요. 영국 어부? 괜찮네. 굉장히 차분한 어조로 네. 예, 여러 방면으로 가능성을 열어주셨는데요. 네. 제가 놓친 부분에 있어서 갖다 붙이려고 합니다. PS를 주셨어요. 네. 출신에 인후술 화국에 대해서 여전히 궁금하신 건데요. 삼합이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일 때는 해석이 있는데 비겁으로 작용할 때는 어떤지 찾아봐도 잘 안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똑같습니다. 결국 언제나 똑같은 왕지로 수렴하는 거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인원수는 다 급제로 수렴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강력한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555보다 인호술이 더 강력하다고 봐야 돼요. 그럼 이제 그걸 받아들이시면 좀 생각하시는 것도 달라지시겠네요. 네. 지금은 계속 이상적인 일과 현실적인 거에서 본인이 헷갈려 하셨는데 이제 좀 명확해지실 것 같네요. 네. 영국 어부 괜찮은데 지금 어디 계신지를 모르겠네요. 두 분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 참고하셔서 해외에서 또 라자명 재밌게 들으시면서 좋은 길을 개척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영국 해산물 요리는 뭔가 상상이 안 간다. 먹어보지 않았어요? 지금 영국에 계신 건 아니니까 옛날에 영국에 가보지는 않은데 뭐 도버나 이런 데는 맛있대. 하긴 도봉 이런 데. 네, 두 번째 추가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역시 여자분이시고요. 붉은 낙타님 사연입니다. 양력 77년 2월 18일 자시생 여자분이시고요. 정사년 이민월 병오일 무자시. 이분도 금이 묘연하네요. 네. 강원 선생님의 통찰력 있는 말씀에 늘 감동하며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사람들의 힘든 사연에 강원 선생님께서 괜찮다고 지금의 시련은 미래의 큰일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다독여 주실 때면
저조차도 마음이 울컥하곤 했습니다. 그런 선생님께 그렇게 한 적이 말한 적이 없는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선생님께 저도 감히 한마디 청하고자 합니다. 라면서 사연을 남겨주셨거든요. 읽어봐 주시죠. 제 인생은 남들과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남들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면을 끌어내는 재주가 있는 듯합니다. 멀쩡하던 사람도 저와 지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나쁜 본성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고 다정한 말을 주고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주변 사람들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지내고 싶습니다.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면 더 깊이 알고 싶고요. 이런 건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성 아닌가 싶은데요. 문제는 이쯤 되고 나면 상대방이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말이 편해지다가 태도가 편해지고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는 저를 만만히 보기 시작합니다. 제게 주는 마음이 귀한 거라 생각해서 잘 받아주려 애쓰지만 그렇다고 불쾌함이 사라지는 건 아니어서 마침내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도 알아서 물러나주면 좋은데 오히려 더 덤벼드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않을 막말이나 막 나가는 행동을 합니다. 수기PD처럼요. 네? 덕분에 겪지 않아도 될 사이코 여럿 겪었습니다. 수기 PD처럼. 예. 제가 사이코인가요? 아니 뭐 나는 공감이 돼서. 뭐. 그렇구나. 거리를 둘게. 네. 또한 저는 정상적인 사람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자꾸 마음이 가요. 남들 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굳이 말을 걸고 말을 들어줍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언젠가 험한 꼴 당할 걸 알면서도 말이죠. 저는 보습학원 강사인데요. 수업할 때도 그래요. 또래에게 영향력 있는 학생보다 어딘지 부족한 학생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학원 강사인데 그 아이에게 뭘 해줄 수 있다고 자꾸 이런저런 말을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의지해 오면 부담스러워하면서 말입니다.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있고 멋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다가가지 못하고 변두리에서 쭈뼛거리는 사람한테 먼저 다가갑니다. 제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걸까요? 병호일주는 태양을 등지고 달리는 족토마라던데 왜 저는 자존감이 낮을까요? 그리고 저는 조직 생활을 잘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을의 권력관계가 생기잖아요. 이걸 잘 견디지 못합니다. 특정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마치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대극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생활하는데 그런 무리들로부터 마냥 떨어져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남들처럼 웃어주기도 하고 예의 바른 반응을 하기도 하는데 제 속에서는 자아분열이 일어나죠. 결국 조직을 나오고 맙니다. 사람 붐비는 줄 알면서도 굳이 그 시간에 출퇴근하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학원 강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벌이는 적지만 마음은 편합니다. 전공은 국문과이고 대학 때 일본에 1년가량 체류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에게 질려서 일본어 강사 쪽으로 경력을 쌓던 중 친구가 좋은 자리를 소개해 주어 다시 보습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기도 하거니와 여러 분야의 책을 읽고 글쓰기를 봐주는 일이라 제 적성에 딱 맞습니다. 근데 늘 뭔가 부족해요. 기운이 제대로 뻗치지 못해 늘 욕구불만이 생기는 기분입니다. 여기 정말 좋은 곳인데 저는 뭐가 이리 속에 맺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올해는 한국어 강사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해외에 나가고 싶어요. 국내에 있는 게 답답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회 통념이 저를 올가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고 싶은 건 글쓰기인데 이런저런 시도를 하다가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한동안 잊고 살았는데 요즘 들어 다시 글 쓰고 싶은 마음이 꿈틀꿈틀거리네요. 글쓰기가 저한테 정말 중요한 걸까요? 제가 바빠지면, 그러니까 결혼이라도 해서 집안일에 육아에 시달리다 보면 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다 보니 드는 잡생각일까요? 병호일주는 결혼하지 않으면 장성살이 되고 문창살이 된다는 말을 보았는데 저도 그런 경우에 해당할는지요. 여태까지 어영부영 살아왔는데 40을 넘기고 보니 이제 인생의 내리막길이 시작되는구나 싶고 마감 시한이 다가온 것 같아서 조바심이 납니다. 덕분에 하고 싶은 일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요. 40도 넘었는데 뭘 더 일을 벌이느냐, 하던 거나 열심히 해라 하는 말이 제 속에서도 들립니다. 하지만 제가 뭐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한두 해 정도 외국에서 살고 싶다는 게 뭐 대단한 걸까요? 물론 더 오래 살게 되면 좋겠지만 말입니다. 남들은 결혼해 가정 꾸리고 가족 걱정하고 있을 때 저는 아직도 제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마음 편하고 좋기는 한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싶고
인생이 언젠가 제 뒤통수를 치며 삶의 회한을 몰고 올까봐 두렵습니다. 거의 제2의 인생을 꿈꾸고 있는데 이게 이루어질까요? 제 삶에 아직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남겨주시고 또 말미에 역시 아버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네, 문제가 좀 있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우선 앞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좀 나누시고 네, 아버지 명식을 시간이 남는다면 아버지 명식을 보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분 역시 명식을 보면 정사, 이민, 병호, 무자 이렇게 되셔서 흰색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병호 대운 네. 네, 있으시더라고요. 사주를 간단히 좀 봐주실까요? 이제 아버지 사연 읽으시느라 정신이 없으시네. 이것도 재밌어. 이제 이분이 이제 사주적으로 보면 네. 굉장히 이제 신강하시고 또 재성이 이제 사주적으로 좀 보력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약간의 좀 불균형이 있는 듯한 유형의 사주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저 연간에 이제 겁재가 저것도 굉장히 그 밑에 철주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수를 자꾸 확고해가는 의미가 생겨서 사실 이분이 처음에 말씀하신 어떤 동료라든지 인간관계들에 대한 얘기 중에 저는 네. 저 겁재가 자기의 명예를 자꾸 뺏어간다라는 느낌이 사주적으로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무래도 저 연에 있는 겁재들이 사주적으로 좀 문제가 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게 임수를 가만히 내버려두질 않는데 저게 이제 나의 관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병화는 임수를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걸 자꾸 제가 가져가니까 아무래도 이 경우는 이제 조금 좀 저 겁재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주적으로. 그래서 사주의 어떤 기본적인 틀이 연에서 조금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자존감이 없다고 느끼시는 거랑도 좀 다를까요? 자존감이 없다라기보다는요. 네. 자꾸 경쟁해서 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왜 질 수밖에 없냐면 원래 병화 일가는 자기가 중심 세력이 돼서 어쨌든 자기의 자존감이 높은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출생한 시간대가 또 자시다 보니까 사실은 저 정화가 저는 굉장히 힘이 강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병화는 좀 무력해져 있고 오히려 겁재가 더 강하다 보니까 자기 본의 아니게 자꾸 어떤 사람들하고의 시비나 경쟁에서 보통 병화다 그러면 내가 쟤를 때려서 이 방에서 몰아내는 기운들이 원래 더 강하거든요. 아니면 아예 상종을 안 해버리거나. 네. 근데 오히려 자꾸 자기가 내몰리는 듯한 느낌의 유형의 사주인 거죠. 그래서 저 겁재들이 이제 그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앞으로의 운세도 네. 그 저런 다른 어떤 비견 겁재들의 운들이 쭉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도 계속 좀 자존감이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결론 아닌 결론이지만 외국으로 가는 거는 적극적으로 저는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예. 제2의 인생을 꿈꾸고 있다고 하시는데 네. 우선 판을 완전히 확 뒤엎을 필요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본인이 먼저 아신 것 같아요. 이분도 제2의 인생이라는 단어를 쓰셨기 때문에 그러면 질문들이 뭐 자존감이 낮을까요?부터 시작이 됐었는데요. 글쓰기가 다시 하고 싶어지셨다고 흐지부지 되셨다가 지금 다시 이제 그런 욕망들이 올라오고 있으신데 어떤가요? 제 이런 특히 병화도 그렇고 정화도 그렇고요. 네. 화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의 보이는 공통적인 양상 중에 하나가 내가 글을 쓰면 잘 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로는 책을 한 5권 썼어요. 능력치와 관계없이 그냥. 능력치 상관없이. 내가 지금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못 쓰는 거지. 그 전곡을 찌르신 건지 비난을 하신 건지 잘 아니요, 모르겠네요. 정말 나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뭐냐면 사실 온전한 자기의 정신 육체 노동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은 또 어찌 보자면
그 속에 자기는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화의 성분에 사실 굉장히 잘 맞아요. 근데 글을 끝내려면 이 화의 기운만으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화의 기운을 가는 사람들은 끝은 없는 거죠. 근데 글은 썼어. 머릿속에서. 상상 속에서. 선생님 뭐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매듭이 매듭이 있어야겠죠. 예. 특히 금이라는 기운 같은 경우는 종결하는 의미에서 가을의 기운. 그래서 보통 보면 화의 기운이 강하고 금의 기운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 중에 그 자꾸 아까도 우리 지난 시간도 네, 썬리버니. 네. 네. 여행작가가 되고 싶다. 네. 뭐 이제 이런 이제 그래서 왜 생각하냐면 그게 너무 쉽게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이 또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 붉은 낙타님처럼 온갖 사람들한테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래서 학원에서 생활만큼이나 가족에서 생활만큼이나 그보다 더 가혹한 노동이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겁니다. 사실 똑같은 건데요. 어떻게 보면 병을 좀 의지박약의 아이콘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건 의지박약은 좀 다릅니다. 그래요? 예. 의지박약은 뭐냐면 글자 그대로 실제로 하는 사람이 하는데 끝이 안 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경우는 하지도 아직 착수도 안 하고 다 쓴 거야. 내가 하면 한다. 뭐 고등학교 때 뭐 공부만 하면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가고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런 예. 느낌. 이게 전형적인 이제 이 병화의 자세거든요. 그래서 내가 약간 좀 이럴 때 좀 섬찟해요. 이런 모습들을 지난번 이번 전 다 그런 다 경우도 명식도 다르고 또 하는 일들도 다 다르시고 그런데도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이 불균형의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병하니까 얼마든지 또 그렇게 이 심각한 병화들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심각하거나 극심약한 병화들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생각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의 포인트는 저 첫 번째 얘기의 시작부터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나는 이상한 사이코들한테 걸리는가. 그리고 왜 약자라든지 이런 데한테 가게 되면 이것이 꼭 나한테는 그 타격으로 돌아오는가. 이제 그러면서도 끊을 수 없고. 사실 이분들한테 병원은 참 명식들도 별난 분들이 많은데 지난 시간에도 그 우리 이름 뭐였지? 썬리버니요? 썬리버님도 참 독특하신 명식이지만 또 오늘 하신 두 분도 참 독특하게 이를 데 없는 명식들입니다. 다 별나. 진짜 별납니다. 별나요. 병원은 별날 수밖에 없어요. 별나시다고 좀 존중을 하긴 다들 나보다 나이가 많지. 이 별날 수밖에 없는 명식인데 이거 뒤집어 말하면 병호가 안 별나면 난 더 겁나요. 이거 뭔가가 꽁꽁이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미. 뭔가가. 근데 여기에서 저는 이제 정말 이 병호 신강의 특징이 굉장히 잘 나타났다고 봅니다. 자, 이분은요 굉장히 그런 이 병화는 뭐냐면 모든 어둠과 그늘을 다 비추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혁명적이고 진보적인 겁니다. 그런데요 혁명과 진보는 현실 속에서 아름답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과정에는 너무나 추악한 폭력이 난무할 수도 있고 정말 그 의도치 않은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은 절대 낭만이 될 수가 없어요. 혁명적인 낭만은 있지만 혁명은 낭만이 아닙니다. 그런 에서 자기가 보여도 뭔가 좀 없어 보이는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 간다고 한 것이 꼭 선의로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오히려 차라리 그냥 침묵하고 피하는 것보다 침묵하고 피하는 것이 굉장히 이분들한테는 비겁하게 보인단 말이지. 근데 침묵하고 피하는 것보다 더 큰 자신에게 데미지가 올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옮겨야 되는 행동이에요. 그걸 감수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을 거면 침묵하라 차라리.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거면은 차라리 침묵하고 외면하는 수많은 사람 자신이 비난했던 수많은 사람과 같은 길을 가야 돼요. 이런 분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감수하고 다가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안 그렇고는 그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로 자기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그렇네요. 여기서 이제 사실 자기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근데 제가 따로 띄어서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그 맥락에서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지 쭈뼛거리는 사람한테 먼저 다가간다고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야, 그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존감이랑 연결이 된다는 게 예. 참. 예. 왜냐하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사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정말 주관적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대상이 자기의 기대보다 낮았다고 해서 네. 자기를 그와 똑같이 동일화시키는 거거든요. 이거는 본인한테도 문제지만 그렇게 그 상대방한테도 대한 굉장한 결례입니다. 네, 신뢰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냐면 아직까지 자신을 시혜자적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가능해요. 그렇죠. 마치 우리 박근혜 누나처럼. 나는 그런 선의를 가지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아이를 돌려주느냐 라고 하는 거죠. 마음속 깊은 곳에 본인이 갑이었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이제 병호일주의 굉장히 거칠은 독단성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병호일주들이 특히 굉장히 힘든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원수가 되거나 욕을 먹는 경우가 그래서 많은 겁니다. 하긴 꼭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 있죠. 네. 해주고 욕 먹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겁니다. 잘 해주고 욕 먹지 말고 모른 척하고 마이너스나 되지 마라. 그리고 특히 이런 병호같이 강한 양의 기운이 도와줄 때는 자신의 앞만 숨기려 해도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런데 그걸 네가 대놓고 생색을 내면 그건 진짜 추악해 보인다. 근데 병호는 그 말을 이해 못해요. 아니 왜 내가 착한 일을 했으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걸 왜 내가 죄진 사람처럼 가만히 있어야 돼. 이분들은 그럼 자기도 모르는 새에 시기 질투를 받을 확률도 딴 일주보다 높겠네요.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거칠게 됩니다. 관계가. 근데 뭐 지금 이분은 붉은 낙타님. 게다가 이분은 그값 균형을 맞춰줄 어제 썬리버님 저번에 썬리버님 말처럼 그 관계성을 튕겨줄 재성이 전혀 또 없다 이거야. 사중 경금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더욱 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관측이 안 되는 거죠. 나는 왜 이렇지? 정확히 그 마치 그 스님을 경우처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신이 의사면서 왜 나한테는 아픈 사람만 오지? 그렇게요. 그거 한 사람 의사한테 왜 가냐고. 근데 이분이 이제 또 그걸 말씀해 주시면서 적으신 게 처음에 얘기를 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본인한테 덤벼든다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그 덤벼드는 게 어떤 그 행동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서 얘기를 들어주고 뭐 관계를 맺어서 계속 얘기를 들어줬는데 덤볐다는 거는 뭐 반말을 쓴 건지 뭐 사이코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뭐 우리 와이프 얘기를 좀 진지하게 들어주면 이 정도면 끝내야 되는데 한 2시간씩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그러면 애당초 왜 들어줬냐. 그런 거구나. 왜 이제 와서 물러서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다시 막 막 해서 오히려 이제 저를 안 들어준 사람으로 이제 매도하게 그렇죠. 안 그래줄 거면 처음부터 안 들어준 놈보다 못한 거죠. 모르지만 지한성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한 3시간 4시간씩 막 계속 그렇게 듣다 보면 이 정도면 계속 했던 얘기의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태도군요. 이렇게 들어준다라는 저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다 받아줄 것 같이 행동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 다 받아줄 것처럼 했는데 왜 물러났다고 왜 이제 와서 그러냐 뭐 이런 그러면 이제 덤벼들고 막말을 하고 사이코가 되는 거군요. 상대방이 그런 느낌.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토들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 붉은 낭타님은 출발하셔야 돼요. 해외 좋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좋지만요.
이 부분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시지 못하면 해 나가도 결국은 똑같아집니다. 해 나갈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분이 지금 금의 기운이 없는데 금의 대운도 오지 않았어요. 네. 네. 진짜 60이 되어야 금의 기운이 오는데요. 그때까지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래서 재성은 결국은 이제 재물이나 여자나 뭐 이런 거 이전에 사실은 뭘 말하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혹은 관계망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류의 모든 사람과 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같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조그만 직장에서 매일 보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좀 더 친하고 어떤 사람하고는 뭐 그냥 뭐 소 닭 보듯이 하고 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좀 벌초하듯이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본래. 이제 그에 대한 등급을 스스로 자기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능력이 재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얼굴 평생 못 보고 그냥 페북 친구로도 끝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붉은 낭타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좋은 관계라는 건 없다는 걸 먼저 승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재성의 관계라는 굉장히 현실적 관계를 말합니다. 추상적 관계, 성찰적 관계, 뭐 초월적 관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현실적 관계. 내가 한번 도와주고 싶어도 나 주문에 100원밖에 없으면 100원밖에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100원 중에서 20원은 날 위해서 오늘 저녁끼리를 위해서 써야 되면 80원밖에 못 도와주는 거죠. 그죠? 근데 난 100원밖에 없는 사람이 500원인지 도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내가 도울 수 있는 돈은 얼마지? 하고 재고 조사를 해야 돼요, 자기의. 그러는데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관계들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된다. 근데 병호들은 그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여성분 중에서 월급은 200만 원인데 300만 원짜리 백을 사는 이런 이제 과소비 사치가 일어나는 것도 병화의 힘이거든요. 왜 눈앞에 그게 너무 이거 이제 이 진리니까 이거. 이분들 내가 이 백을 사야 되는 건 진리야. 완소템이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진짜 나는 이해를 못해. 너는 일하는 영원히 할 수가 없다니까. 남이 주지 않는 한 나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마 제발. 아유, 돈 아까워서. 야, 그래서 그것을 먼저 지금 이제 조금 넘으셨는데요. 지금도 병호 대운을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병을.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으로 지금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이번에 이기적에서 자기 중심적인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기를 규정 못하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거는 나만 잘 완성시킨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자기를 규정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만이 어른이 된 거거든요. 현실적 관계. 근데 그것도 그냥 관계도 아니고 추상이 굉장히 좀 참 폼은 안 나지만 멋지진 않지만 현실적 관계. 이거는 이제 가족하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먼저 저는 출발을 하셔야만 이 문제가 다 풀릴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사실 이 명식을 보면 얼핏 보면 이제 신앙 관항에서 관을 용신으로 잡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요. 오히려 관을 한신으로 두고 식재를 용신으로 잡아야 된다. 근데 식신도 좀 위태롭게 있고 재성은 없고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든 경우죠. 이게 이제 자기 속에서 이 기운을 생성시켜야 됩니다. 자가 생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분이 남을 가르치는 거, 특히 언어를 가르치는 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이 식신은 글쓰기는요? 글쓰기 물론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글쓰기는 남을 가르치는 얘기는요. 불특정 다수를 가르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교실에서
나하고 아이 컨택을 하는 특정한 사람을 가르치는 거죠. 글쓰기는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쓰지 않아요. 네.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쓰는 것은 일기와 편지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글 쓰는 거는 어떤 누가 될지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네, 쓰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한테는 어떤 누가와 내가 관계가 있는 것이 아직까지 틀이 안 잡혔기 때문에 네. 글 쓰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직은. 먼저 그 자기 지금 눈앞에 현실 속에서의 사람들과의 자기의 관계들을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하는 훈련이 되고 나면 네. 자연히 45 정리되었는 끄트머리부터 식상의 기운이 10년 쭉 몰고 오는 기운부터 자연히 글을 쓰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그 힘이 너무 미약해서 하려고 해도 실제로는 끝을 맺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또 그걸로 또 자기가 자존감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오히려 지금은 재성을 활성화하는 아까 말한 관계, 그다음에 또 진짜 돈을 버는 거, 네. 그것도 재성의 훌륭한 현실적인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아버지와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거, 이것도 재성의 일입니다. 이분은 어찌 보면 아버지로부터 피를 물려받았어요. 네. 이 병호의 기운을. 근데 자신한테 필요한 요소들을 신은 모르지만 아버지가 이미 연월지만으로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아버님이 아버지는. 기축년, 경호월, 병자일. 네. 그러면 이제 이 아버지하고는 원격적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원격적 관계. 거기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알랑거린다고 해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붙입니까? 그렇죠.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거. 이 최고인 것 같아요. 자, 부모에 대한 최고의 사랑은 예. 돈을 버는. 예. 돈을 버는 겁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예. 네, 사연을 읽으실 제가 이렇게 규례를 할 때마다 그 말을 강조하는데 양가 집안에서 박수가 나옵니다. 네, 지금 청취만 하시는 분들은 이 아버님 부부는 저희가 소개를 따로 드리진 않았는데요. 지금은 다 동생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출가를 있으신데 집에 한 번씩 가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말다툼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버님께서 꼭 본인이 느끼기에 하잘것없는 일로 성질을 내고 식구들을 잡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네. 혼자 삐쳐서 네. 막 식사도 안 하시고 그러신데요. 네. 근데 이게 여러 번 이제 반복되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숙이고 들어간 적도 여러 번 있는데 네. 계속 똑같이 아무 이제 해결이 안 되고 늘 반복이 돼서 네. 좀 이제 저도 젊은 나이가 아닌데 좀 마음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런 건지라고 물어봐 주셨거든요. 돈을 안 들였어.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일단 시주를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거는 두 사람의 성격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까지 좀 현실을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주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마디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얘기할 수 없는데 어쨌거나 간에 이 포텐셜에 관한 영역은 이미 이 세 주만으로도 알 수 있으니 네. 일단 그 전에 붉은 나타나면 용신이 재성이기 때문에 이때는 딴 거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계속 지난 시간부터 강조했지만 병호의 신강이 아버지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이건 정말 거의 미션 임퍼서블에 가까운 상황이거든요. 인정해야 돼. 그러면 일단 원래 어려운 거다. 그렇죠. 원래 어려운 건데 그걸 갖다가 굳이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 제일 좋은. 근데 아버지 기운이 필요하다. 근데 아버지의 기운을 내가 곱게 받는 게 필요한데 부딪히면 싸우는데 이거 의미가 있냐 말이지. 이럴 때는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적은 액수라도 상관없으니 아버지에게 용돈을 보내시라. 이게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그게 메시지고 사랑이고. 근데 이 말씀 하실 때마다 늘 조금 느껴지는 건데요. 참 사람이 이기적인 동물이구나. 그냥 뭔가 이게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도 있잖아요.
보지 않고 믿어야 진짜 믿는 자인데 사람은 봐야 믿는 거야 물질적으로. 아무리 말로 사랑한다가 소용없어요. 저는 별로 이상한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 아니, 그 효도는 원래 그냥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그러니까 뭐 훈훈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것인데 나에게 재성 기운이 필요해서 뭐 이렇게 효도를 정기적으로 한다는 게 참. 아니 근데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 저는 이제 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분은 이제 일단 가까운 데에서 문제를 뭔가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겁니다. 난 이것이 진짜 과학적이라고 봐요. 자, 왜 육친입니까? 내 삶을 존재하게 하고 존재한 이후에도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의 특수관계는 우린 육친이라고 부른다 이거야.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사람보다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기운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파장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이 육친들과는. 그래서 우리가 죽어 없어져도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우리의 이 실체는 사라지지만 그 파장은 여전히 그 사람들의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기운이 정말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 어머니하고 15원수가 졌어. 이분이 잘 될 리가 없어요. 아버지의 기운이 필요한 사람이 혹은 형제간의 기운이 필요한 사람이 그들과 반목하고 싸우는데 그 집구석이 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저도 봐도 뭔가 정말 이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필요한 사람과 너무너무 죽고 못 사는 돈독한 관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거긴 관계가 좋으면. 우리는 사실 한 가족에도 모든 가족과 화목한 사람들 별로 본 적 없어. 왜? 서로 다르니까. 뭔가 A와 B는 맞는데 B와 C는 좀 떠떠미지거나 그런데 이것도 사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가족 중에 꼭 한 명 사고 치는 사람이 꼭 있고 아무리 전 집안에 다 의사 변호사 가문인데. 한 명이면 작은 거야. 그래?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특히 강한 기운을 가진 명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붉은 낙타님처럼 그럴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냐? 아버지와의 관계. 그러니까 관계 기운의 회복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제 일단 이 물꼬가 이제 트이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이군요. 이제 또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모든 일은 순서가 있어요. 근데 병화들은 순서를 자꾸 너무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순서를 좀 굉장히 이 단계와 순서를 굉장히 허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능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시야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빠뜨려서 그래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섭섭할 수 있죠. 그 너무 뭔가. 지금 느껴지는데 그 병화가 약간 그런 거죠. 아닌가? 병화가 병화가. 그래. 병화가 그렇죠. 병호는 좀 더 심한, 더 강한. 오해를 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을부터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된다. 일단 본인이- 돈을 보내셔라. 얼마나? 그러니까 얼굴 막 자주 찾아가서 얼굴 부딪히고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고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으니 그 돈에 뭐 내 얼굴이 보이겠죠. 돈이 이제 뭐 한 10개월 쌓이면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말투가 달랐죠. 제가 사실 수많은 제가 이 지령을 내린 수많은 사례를 보면요.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역시 자본주의. 네, 이분들이 지금 설에도 지금 약간 추석에 문제가 그러니까 이 있었는데 설날에도 이렇게 이런 걸로 싸우면은 네, 이거는 좀 추석에도 싸우신 게 아버님이 이제 토라지신 게 식사를 하시다가 맛있는 게 많으니까 이제 강아지한테 뭘 이렇게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연본 있는 거. 식구들이 아유 나중에 주든지 그런 거 주지 마라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에 좀 화가 나셔가지고 화나죠.
집을 나가셨다고. 병화일간의 원령이 5화인데 왜 이래라 저래라. 아유 이래라 저래라 그렇지만 걔가 먼저냐 뭐 내가 왜 걔 편드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화나죠. 화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아버지한테서는 프렌들리하게 들리지 않았음이 분명해요. 뉘앙스가. 이제 이런 걸로까지 날 무시하는 거냐. 근데 보통 되게 반대거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걔한테 뭘 주면 아버지가 화를 내세요. 주지 말라고. 다 먹고 주라고. 근데 여기는 지금 아버지가 주시는데 식구분들이 말리다가 아버지가 집을 나가신 거거든요. 식사하시다가. 아버지 나가면 지금을 웃기다. 잠대하시고. 네, 근데 참 저녁에 들어오셨대요. 다행히. 네. 그 이제 붉은 낙타님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인정에 끄달려서 네. 너무나 지나치게 예의를 갖추려고 하는 모습을 좀 버렸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원래 화는 예의인데 그러니까 너무 강하면 그게 너무 지나친 이제 형태가 되면 오히려 무례해 보일 수 있거나 뭐 이렇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치게 반듯하면 너무 비아냥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불편해요. 네,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하는 만큼 또 나도 나도 해야 똑같이 될 해줘야 거고. 될 것 같고 근데 난 깎고, 그렇게 그러니까. 못 하겠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지더라고요. 불편하죠. 그래서 과례는 비례인 겁니다. 예. 뭐든지 지나친 거는 반대의 경우보다 못하는 거고요. 강원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재성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네. 그 뭐 저는 좀 이분이 그러니까 재성의 활용법이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금이 이제 재성이면 보통 좀 사무적으로 살면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가 그거를 자꾸 나쁘게들 인식을 하시는데 오히려 사무적인 게 굉장히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지. 사랑도 사무적으로 표현하면 네. 저도 중간은 간다고. 네. 근데 이분이 꼬박꼬박 이제 그런 것들이 계좌이체하고 사무적으로. 그 아빠도 좀 사무적으로 용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보내주신다든지. 지금 질문해 주신 거에 단계적인 그 계획들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제2의 인생을 꿈꾸고 있는데 이게 이루어질까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이루어진답니다. 근데 단계가 중요하다고 하시는데요. 첫 번째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를 좀 회복하시고, 근데 지금 현재는 그 보습 학원에서 여러 분야의 책을 읽고 글쓰기를 봐주는 일을 학생들에게 하고 있으시고 올해부터 한국어 강사 네. 공부를 시작해서 해외에 나갈 계획이신데 네. 그러면 요 시기 정도나 요 두 번째 단계를 조금 정돈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한국어 강사 공부는 우선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언어를 가르치는 일은. 근데 해외를 언제쯤 나갈 것인지. 올해 나이가 해외도 42세. 또 해외 나름인데. 42세시니까 뭐 네. 아무래도 40대 중반 정도 이제 정리되온 정도가 돼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그간에는 한국어 강사 공부 시작하시면서 요 그래서 보습하고 그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어 강사가요? 예, 사실은 제일 좋은 시간은 제가 보기에 내년입니다. 기회는. 예. 제일 좋은 시간은 내년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예. 네. 근데 사실 기회부터 시작해서 20년, 21년 경자 신축까지 굉장히 좋게 흐르거든요. 예, 여기서 지금부터 스퍼트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빨리 아버지와의 관계를 좀 하고 회복하시고 하는데 빨리 그러니까 지금 도상 훈련만 하지 마시고 1, 2단계를 동시에 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관은 강한데 재가 없다는 얘기는 그냥 쉽게 말하면 목표만 있고 과정은 없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이 과정이 들어가야 드디어 식상생재 재산관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세요. 네. Just move on. 네. Right now. Right now. 네, 질문해 주신 것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것이 있습니다. 저기 병호일주는 결혼하지 않으면 장성살이 되고 문창살이 된다는 말을 보았는데 저도 그런 경우에 해당하나요라는
속세몸이네. 장성살은 뭐야? 장성살은 네, 장성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흔히 말하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12운성 12운성이 아니라 그 12신살 12신살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이제 저희 명리학에서는 이제 그 채택하지 않는. 근데 뭐 그냥 뜻으로만 보면 네. 사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병호란 게 그만큼 주체성이 강하고 네. 강력하고 화려한 기운이기 때문에 네. 이걸 그냥 되지도 않을 가족 이런 데 쓰지 말고 네. 더 큰 이상을 가져가면 큰 장성살이라는 게 뭐냐면 큰 사회적 출세, 네. 남을 호령하는 기운 네. 이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큰 뭐 네. 우두머리 네.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인물이 된다는 뜻이고요. 네. 혹은 이제 그럼 또 이제 뭐 그런 건 아니 그런 권력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뭐 문필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 네. 문창살. 네. 그런 걸로 이제 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 네. 그런 걸 가져야 된다는데요. 그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비급의 힘은 무색무취한 굉장히 강력한 기운입니다. 뭐든지 가능하지만 뭐든지 불가능한 기운이에요. 그것을 움직여 나가는 것은 아까 말한 이제 이 비급에 파괴되지 않은 자신의 재관을 운용할 수 있을 때 비급이 강하면 아무래도 재성이 파괴되죠. 네. 관성의 힘이 약화됩니다. 그런데 비급이 있다는 건 할 수 있는 건데 그 할 수 있는 것을 그 힘 안에서 이 재관이 활성화를 될 때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얻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의 포인트는 뭐냐? 관은 충분히 이 비급의 중에서도 버틸 수 있으므로 네. 재성을 생성시켜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지선 선생님도 이렇게 금의 재성을 뭐로 볼 것이냐? 그 가로 안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본인이. 이건 뭐 누가 안 해줍니다. 이것만은. 자기가 해야 되는 뭐 결혼이라도 해서 집안일에 육아에 시달리다 보면 잡생각이 줄어들까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그게 아니고 지금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나가. 네, 뭐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인연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2의 인생을 꿈꾸실 멋있네. 저도 40살에 대학 갈 거거든요. 네. 왠지 동지를 만나기로. 고등학교 나왔었나? 나 검정고시라고 해야지. 고인돌 드립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마. 근데 그 고인돌 드립을 방송에서 제가 너는 새끼야. 왜 또 나한테 화살이 와? 너는 정치적 올바름이 모자라. 지금은 뭔가 학벌이 높은 사람이 학벌을 낮은 사람에 대한 명백한 새끼야. 사회적 저격이야. 고등학교는 나왔나라니. 아니 그냥 저는 안 나온 줄 알고. 야 진짜 안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안 나오면 안 나온 거죠 왜? 어때요? 선생님이야말로 그 속에 가불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왔다 이 새끼야. 나왔다 이 새끼야. 아 정말. 네. 여러분 지금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남아 있죠. 네. 네. 남심 여심 공약을 해야 되는데 네. 남자분 사연이 전혀 없어서 네. 그리고 뭐 이제 그만뒀지만 병우 남자분을 제가 안 적이 딱 한 번 있더라고요. 네. 네, 병우가 아니라 그랬나? 병월주 우찬이. 예전에 저희 방송에도 가수 출연했었던 나왔죠. 걔가 뭐였지? 우찬이는 닉네임이 꾸물. 꾸물님이 또 병우일주였다고 하는데 네. 뭐 잘 종잡을 수 없는 인간이었어서 그 저기 잡지 이렇게 네, 그쵸 잡지 그분이죠? 붙여놓고 네, 네, 일본 네. 간다고 네, 가신 분. 네, 네. 요즘에 자주 보이던데 한국에서. 근데 그냥 좀 오늘 병월주 하면서 저는 근데 그 친구 생각이 많이 났어요. 아 그렇구나. 네. 나는 잘 모르니까 너는 또 되게 친했으니까. 제가 느낀 그 친구는 뭐 병월주도 워낙 다양하겠지만, 딱 강 선생님이 병월주는 네. 딴 사주보다 뭐 월주, 연주, 시주의 영향을 받는 게 좀 덜하다고 하니 생각해 보면 일단 확 폭발하는 느낌이 있어요. 네 머리통에다 총 들이대는 애 아니냐? 그쵸. 맞아요. 맞아요. 군에서 네. 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군에서 이제 제가 자고 있으니까 제가 고참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오프에서 원래 자면 영창이긴 하지만 네. 저는 잘 때 꼭 누워서 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잠깐 영창이다. 약간 누워서 누르붙일 때 입에다 총구를 들이대고 놀이새를 풀더라고요. 사실 좀 위험한 행동이긴 하거든요. 네. 장난치다가 많이 죽기도 해요. 네. 거기서는. 그게 병우 남자입니까? 근데 이제 평소에는 막 활발하진 않은데 항상 조용조용한데
그리고 예술을 하는 친구니까 네. 아까 봤던 것 중에 좀 공감 가는 거는 예술에 좀 재능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렇게 예술하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어떤 위계 질서가 네. 있고 네. 맞아요. 저기 뭐냐 그 분리수거 네. 네. 너무 철저해요. 네. 그러니까요. 시어머니 같이 막 종이 하나하나 다 해서 혼나요, 진짜. 그리고 저희 회사 특이하고 막 자유로운 회사이긴 하지만 네. 총수님한테 막 화를 내고 따지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네. 저도 뭐 총수님이 편하긴 하나 네. 총수님한테 대놓고 화를 내거나 한 적은 네. 제 기억엔 없거든요. 네. 그런데 우찬이는 음. 자기가 아니다 싶으면 총수님한테 화를 내요. 네. 예, 네. 직접 막 화를 내고 따진 경우도 있었어요. 네. 이게 아니다 싶으면 네. 확 그러는 그게 있는 것 같은 게 병월주 답네요. 예, 좀 네. 공감을 했어요. 네. 좀. 결혼은 잘 했는 것 같나? 둘 다 아는 사람이라서 말하기 힘드네. 그러게요. 예. 그러면 이 묘연한 남자분들 마음을 먼저 공약을 일단 해볼까요? 해보고 여심 공약을 하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병호일주 남자를 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별로 꼬시고 싶진 않은데. 네. 근데 진짜 이 병월주 남녀는 정말 많이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병활관들이 다 그렇겠지만 사실 그 병활관이라는 이 자체는 되게 어려울 것 같으면서도 되게 좀 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편했다가도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려우면서 또 편하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특히 이 병호라는 거는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머리 꼭대기에 있는 햇볕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굉장히 희망적이면서도 굉장히 이제 비관적, 이제 쇠락해가는 자기의 이미지와 극상에 떠 있는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더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사연 안 주시는구나. 예.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어떤 뭐 이런 좀 나쁜 점 내지는 기타 등등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남자분들은 또 양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정말 강한 그래 분들이 우찬이가 많아요. 진짜 표현을 안 하지. 예. 너한테는 했니? 엄청 친한 친구들한테 표현하는데 뭐 확 터질 땐 또 터지는 딱히 표현하는 친구는 아니었거든. 변태 같은 느낌? 맞아. 아 이거 안 되는데. 남자 중에 병화가 변태가 많나? 예. 그래서 병활주 남성분들은 될 수 있으면 먼저 뭐 도움을 주려고 하거나 뭐 아니면 먼저 뭐 다가가서 챙겨주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이 진짜 필요로 할 때 그냥 옆에서 묵묵히 좀 지켜봐주거나 뭐 기타 이런 좀 자존감을 좀 많이 살려줘야 된다고 할까요? 왠지 병호 남자분은 그냥 본인이 그러니까 누가 본인 좋다 그래도 자기가 좋은 사람 찾아갈 것 같아요. 뭐 공약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도리에 어긋난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안 한다든지 뭐 이런 뭐 예의 없는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좀 싫어하고. 그 의외로 막 예술하는 친구인데 그거를 좀 따져요. 그래서 예의 바른 행동, 좀 그러니까 여성의 이미지로서 약간 매너 있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면 굉장히 좀 편해하는 것 같아요. 강프로님 또 남신 공약이라고 말씀을 안 하시네요. Don't try. 시도하지 마. 그냥 만나지 마 이건가? 만나지 마. 저번 그 예, 농담이고요. 웃을 때부터 계속. 네. 병호일주 남심을 저격하려면 근데 뭐 내가 반했는데 어떻게 공략해야지. 네네. 지 길이 지옥의 길이 될지라도 본인이 가고 싶다는데 어떻게? 도와주시죠. 네. 병호일주의 남심을 추진한 공약 하나 딱 두 개의 룰이 있다고 봅니다. 꿈은 추상적으로 거대하게 같이 꾸고 행동은 철저하게 디테일을 하게 하는 것. 어렵네요. 그게 병호가 가진 극단적 두 양면성이거든요. 아까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그걸 보여주면 병호는 이런 사람한테 진짜 충성심을 느끼고 해요. 야, 이건 정말 나와 제대로 통한 조사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속은 건데. 사실 마치 체 게바라의 막 이상주의자이면서도 너무 공감되는 말씀. 현실주의자인.
여심을 공략하는 분 아까도 말씀드린 진짜 병호는 남자 여자 정말 극단적으로 전 다른 네. 몇 개 안 되는 네. 사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병호의 여심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정말 페미니즘부터 공부해야 돼요. 네. 아. 안 되면 그냥 나는 정말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고 의미도 없는 말인데 그 하나로 너는 개새끼야 하고 끝날 수가 있어요. 아웃이에요. 그래서 병호의 여심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말 페미니즘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무리 이치를 통달했다 하더라도 사리에 맞게 행동하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어.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치를 아는 것으로는 중요하지 않고 병호는 사리를 따진다 이거야. 그래서 병호의 여자들은 사리를 의 개념이 없는 놈들은 그냥 쓰레기통으로 지킵니다. 어쨌든 개념 장착을 해야 되겠네. 네, 개념을 정착해야 합니다. 네. 너는 안 되겠다 야. 왜? 갑자기 내가 왜? 그 병월주 여성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보면 의심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네.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오히려 좀 의심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직접 비춰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신범들이 좀 많아요. 확신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 같은 경우들도 많고 내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뭐 별 문제냐 난 확신한다 이게 내가 옳은 거다. 근데 이 여성분들이 남자를 볼 때 문제는 이제 병월주 이 여성분들의 관이라는 게 이제 오중에 이제 기토가 있어가지고 상관성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너무 지나치게 밝게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남자의 마음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끝없는 의심으로 치달아가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병호일주가 병호일주 만나고 개같이 싸우고 헤어졌군요. 예,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을 이제 계속 들여다보고 싶은데 그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러면서 자꾸 끊임없이 이제 확인받고 싶어하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자꾸 이제 읽고 싶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서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재뿔에 지쳐서 헤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안 보이니까 이 사람 마음 잘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월주 여성분들 보면 아니 왜 상대방의 마음을 왜 그렇게 보고 싶어하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남성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경우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런 여심을 공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다 갈라서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가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갈라서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것만 봐라. 그러니까 그 실체죠. 그 사람이 가진 직업, 뭐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돈을 얼마를 벌고 있느냐, 뭐 엄마 아빠는 뭐 하시는 분이냐라는 건 다 확인 가능한 부분들이잖아요. 그게 이 사람의 진짜라고 좀 믿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이렇게 조언을 좀 많이 하거든요. 여자분들한테. 네, 여자분, 그러니까 병월주 여성분들이 오면. 병원주 좀 유별난 것 같아. 예술가 기질도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특히 이제 남성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굉장히 좀 못 믿어한다 그럴까요? 그런 게 좀 많아요. 병월주 여성분들. 참 부단히 확인을 시켜주고 보여준다는 노력에. 근데 그게 아까 강원 보여하네요. 선생님 말씀대로 가슴을 갈라서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선해야 될 문제가 저는 병월주 쪽에 있다고 봐요. 여성분들 쪽에서. 너무 막 그 사람 안쪽까지 다 꿰뚫어 보고 이 사람 속속들을 다 알아야 자기가 마음이 편해지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대부분 뭐 문제는 병월주가 문제네. 자기가 문제네. 대부분. 아니,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그냥 들어보면 그런 거. 병호일주가 뭐가 됩니까? 네. 들어보면 그런 거 어떻게? 야이 의라. 이해한 의미 없다 이거. 아니 그래서 내가 보기엔 그래. 그래서 이제 부부지간에 제 친구 중에도 병월주 여성분이 이제 계시는데 네. 꽃집을 해요. 근데 이제 맨날 싸우면 제가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럼 이 사람을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느냐 그러면 한 달 내내 싸워도 그 달에 야 월급 받았다 그러고 주면 그걸 믿어라. 아직 널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죠. 그래서 그럼 나머지 뭐 한 30일 싸우고 하루 이렇게 월급 준 걸 믿어야 되니까 그 현실을 믿어라. 네가 진짜 미웠으면 안 싸우고 그걸 안 줬을 거다. 제가 이런 식으로 자꾸 좀 말씀을 그러니까 보이는 걸 믿어라는 거죠.
진짜 병호 여자분 지금 꼬시려고 좀 네. 그렇다. 열심히 공약하시려고 네. 하시는 분들은 요걸 참고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이는 걸로 믿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주시고 그럼 많이 해주는 거죠. 결국 본인을 못 믿어해서 다 들여다보고 싶어 했을 때 이런 멘트를 해주셔도 네. 내 마음을 갈라서 보여줘야겠느냐. 내가 이런 거 하지 않았냐. 네. 이 보이는 걸 좀 믿어달라. 근데 문제는 이제 병호일주 여성분들이 또 굉장히 논리적이라서 이렇게 얘기해도 거기서 틀린 거를 딱 또 잡아내가지고 이제 너 그렇지 그러니까 않으면 평소에 이렇게 진짜 디테일한 중 네. 디테일. 리스트를 작성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병울주 여자한테는 한남충은 절대 안 되겠다. 절대 안 되겠다. 아. 네. 근데 왜 강프로님 왜 지산 선생 때 여쭤보신 거예요? 이게 뭐 물어보신 거예요? 뭐를 어떤 그걸 믿게 하려면 이거 갈라서 보여줘야 되냐고 지금 처음 질문하신 것 같은데 여신 공약할 때. 질문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 네. 나는 혹시 관심 없어. 병원은 아닌가요? 크게 실패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뭐 아예 반경 1km는 접근 안 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몇몇 일주가 있어요. 네. 병호 일주도 그런 일주로 밝혀졌고요. 저는 뭐 아마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체될 것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아시는구나. 주가마님, 네, 네, 또 그 시간이 왔습니다. 네. 이번에 생각했어요. 네, 막 어. 적으시더라고요. 네. 네. 과연 뭐가 나올지. 저는 병울주를 듣고 본 생각이 네. 일반인을 배려하자. 뭐죠? 그냥 병울주는 그냥 일반 사람을 좀 배려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문제가 내가 보기엔 자기가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일반인을 배려하자.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병울주는 크게 실패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좋아해? 일반인은 그러면 병호 외에 모든 사람을 뜻하나요? 그냥 병울주가 자기가 느끼기에는 이게 보면은 자기도 좀 그렇게 느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들어보면 다 별로잖아 사실. 아니 얘왜 이 지경까지 된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 그 올해 무슬림이 오면서 네. 좀 혼미해진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크게 실수는 안 할 것 같다. 네. 자기가 특별하니까.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이걸 제목으로 써요. 일반인을 배려하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게 있죠. 자기가 좀 특별하거나 유별난 면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좀 배려하면 두루두루 사이좋게 지내지 않을까. 네. 네. 그럼 뭐 본인을 인정하자라든지 네. 본인을 잘 들여다보자랄지 뭐 네. 이런 걸로 갈 수 있지. 일반인을 배려하는 대체 뭐야? 병울주 마음속에 그게 있으니까 내가 보니까 병울주가 뭐 듣기에 좋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등판해 주시죠. 제 너무 힘듭니다. 선생님. 일반인을 배려하자 어때요? 네. 선생님 빨리 다듬어 주세요. 진짜 미쳐버리겠다. 뭔가 네. 오늘 그만할 때가 왔다. 아니 그러시면 안 되고. 아 이거 뭘로 고치지? 타인을 배려하면 안 되지. 일반인을 배려해야 돼. 병울주는. 선생님 진짜 이대로 가도 될까요? 진짜 이거 너무 웃긴데. 좀 아닌 것 같아. 왜요, 선생님? 이건 아니요. 앵간한 받아주시는 게 아닌 것 같아. 일반인 배려해야 되죠. 병울주는. 쓸거 딴거 없어? 네가 더 별나다? 그러니까. 그거 좋다 그거. 아 그래요? 예. 네가 더 별나다. 그럼 저는 제가 느낀 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사주된 프로도 아니니까. 이건 뭐야? 투. 너는 특별하거나 이상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병울주 들으면서. 내 친구 우창이도 걔가 더 이상하거든. 나는 정상인인데. 아니 네가 더 별나다가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래요? 저는 일반인을 배려하자가 더 좋은데. 네가 더 별나다? 근데 뭐 별나는 나쁜 아니 뜻은 아니죠. 애써 사연 보내주신 분들한테 네가 더 별나다. 약간 특별한 느낌도 있잖아요. 특별한 느낌 있지. 별하다. 예. 뭐 아니면 네가 더 유별나도 되고. 네. 그 저기 그 하동간이라는 유명한 곰탕집에 가면 맛있는데 보통하고 특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보통 이제 가면 주문하면 특둘 그러잖아요. 그 집은 별둘 그래요. 특을 기어 별이라고 맞춰주셔서 부르죠.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합쳐서 특별하다. 특별. 그러면 네가 더 별나다 말고 네가 더
특별하다는 또 의미가 완전 달라지네요. 그러니까 아 별나다가 좋아. 별나고 그럼 맞아. 제목은 네가 더 별나다로 가는데 이 제목에 대한 논란과 그에 대한 모든 정치적 책임은 이제 딴지일보 편집장인 죽돌이 지는 예, 거죠. 기자님께서 지시는 걸로 안 그래도 그 2달간 욕만 먹었는데. 조금 더 먹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욕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 법이야. 빨리 전성기가 다시 아니 왔으면 근데 좋겠는데. 지어놓고 보니까 괜찮은데요. 그러게요. 네. 근데 좀 무례할까봐 다소 네. 걱정이 됩니다. 지난주 예고해 드렸듯이 다음 일주는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특집을 준비했고요. 라자명 팀 셀프 상담입니다. 아, 네. 예, 강원 아시죠? 선생님과 지난 선생님이 빅매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아 빅매치가 아니죠. 네. 서로 분이 죽일 서로- 예정입니다. 네,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병호일주 2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벙커 멤버십 가입하실 때 라자명 듣고 왔다고 해주셔야 되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는 라자명 셀프 상담 특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